안녕하세요. 저는 지난 이야기 연출 맡은 연재은입니다. 저희 영화 지난 이야기는 두 명의 친구가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만화 작업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이해해 나가는 그런 우정 서사이고요. 약간의 활극이 등장하는 가볍고 웃긴 영화입니다. 제목을 정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제목이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아서 가제를 여러 개 두고 계속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콘티 작업 시작할 때 제목이 정해졌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원주라는 캐릭터의 만화 지난 이야기라는 만화의 진화나 요약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콘티를 딱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지난 이야기라는 텍스트가 뜨면서 시작하는 거를 도입부를 생각을 했었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콘티를 짜고 나서 보니까 그 텍스트가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 뭔가 제목이랑도 잘 어울리겠다 이 이야기를 되게 잘 담고 있는 말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난 이야기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. 되게 구린데 고양이 왈츠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근데 중간에 이제 고양이 왈츠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나 그런 게 삭제가 되면서 전혀 연관 없는 이야기가 되었었고요. 그다음에 뭐 컨트롤과 Z 이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소품들은 거의 저희 스태프들 소장품이었고요. 오타쿠인 스태프들이 많아서 저 포함해서 소장품을 감사히도 빌릴 수 있어서 스텝 소장품으로 진행을 했고 이 영화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제 개인 욕심으로 구입한 만화책들과 피규어들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.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할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. 그래서 그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촬영 전날에도 막 급하게 그려야 되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 3회차 촬영 전날에 직전에 작업실 컴퓨터 본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급하게 거기 매달려 있었고 제가 그려야 하는 그림들을 친구들이 대신 좀 그려줬거든요. 그래서 원주랑 은혜가 같이 그렸다고 하는 연습장 그림들이 실제로 저희 친구들이 스텝 친구들이 십시일반에서 그려준 그림이라 그때 되게 친구들한테 힘도 많이 얻고 그게 아직도 인상이 깊은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. 사실 거기가 대사가 원래 있었거든요. 시나리오상에는 그 에필로그 대사까지 쭉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좀 길게 이 장면을 가고 싶어서 그 대사 이후에도 배우님들한테 애드립으로 그냥 원주와 은혜로서 대화를 계속 해달라고 디렉팅을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배우님들이 막 나누신 재밌는 대화들 같은 게 많았었는데 뭐랄까 그냥 관객분들께서 상상으로 그 대화를 채워가는 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운드는 따로 넣지 않았고 뭐 여전히 그냥 상상하시는 모든 대화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서는 그 친구들이 서로 만화 주인공들의 얘기를 빗대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다가 그 원주가 나 계속 만화 그리고 있었어 나 도망가지 않았어 그 대사를 기점으로 둘이 좀 더 어디에 빗대지 않고 자기 속마음을 좀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제가 만화 오타쿠라서 관심이 많던 소재이기도 했었고 어쨌든 뭐 그걸 강조하고 싶진 않았지만 원주가 성소수자 캐릭터잖아요. 트랜스젠더 여성 캐릭터인데 저는 만화 오타쿠들이랑 약간 퀴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맞닿아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. 왜냐면 만화 오타쿠들도 약간 너 이 작품 안 봤으면 나랑 얘기 못해 이렇게 폐쇄적인 성향들이 좀 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퀴어인 친구들도 보면은 근데 이런 얘기는 좀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야 라고 감추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타쿠랑 퀴어가 좀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화랑 퀴어라는 소재를 자연스럽게 영화에 같이 넣은 것 같아요. 부서들이랑 일하면서 다 재밌는 순간들, 괴로운 순간들이
있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래도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고 꼽으면은 저는 현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, 현장 분위기가 좋을 때 제일 연출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즐거운 것 같아요. 이번 작품이 특히나 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현장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만약에 기분이 좋아도 결과물이 구리다 그러면 웃음이 안 나오는 것 같고 현장에서, 그리고 좀 촬영 강도가 높아도 힘들어도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퀄리티가 좋으면 다들 웃으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서,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좋을 때 저는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극장에서 만나자는 말을 계속 저도 생각해보게 됐었는데 OTT로 영화를 볼 때랑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약간 집에서 OTT로 영화 보는 거는 여행 브이로그 보는 느낌이고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건 좀 실제로 여행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영화 보는 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. 2시간 동안 사람을 돈 받고 암흑 속에 감금하는 거잖아요. 그런 자태를 용인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,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, 특히나 이렇게 모든 게 되게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빨리빨리 소비되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암흑을 견디는 제 자리에서 조용히 암흑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인내를 키워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신념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영화는 재밌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게 재미가 없어도 되게 가치 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. 재미가 꼭 재미라는 것만이 매력이 아닌 영화들도 있는데, 그럼 그 영화들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?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영화가 사람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. 의식주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화생활이고, 영화 없어도 잘만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영화가 왜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뭐 없어도 살겠지만은 없다고 생각하면 왠지 좀 섭섭해지는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영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다 아니요 저 영화 안 좋아하는데요?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저 포함해서. 왜냐면은 영화 사랑한다고 하면은 막 세상의 모든 영화 알아야 될 것 같고 하루에 4편씩 막 프랑스 영화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디 가서 막 저 영화를 사실 사랑하는 시네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되게 부끄럽고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, 그래도 기왕 이렇게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시네클럽 회원분들이시라면 어디에서나 나 영화를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아까 영화 소개할 때 웃긴 영화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 안 웃기면 어떡하지?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감독으로서 저는 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는. 그래서 그래도 웃긴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어디가 웃긴 건지 한 번쯤 웃음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.